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행정학 박사이자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창원통영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연구원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산시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한국예술문화단체 연합회 양산지회에 대한 보조금을 이달부터 중단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죠. 양산 예총 입장에서는 뭐 가혹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지난 2월에 양산 예총 그 지회장이죠.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양산 지회를 줄여서 양산 예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자와 낙선자 이제 두 분이 아마 그 자격이 아마 이게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양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양산시에서 그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약 8천여만 원 합니다. 1년에. 이런 예산을 이제 큰 돈을 받으면서 이런 집안 싸움이나 재판에 이제 정신이 있고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양산의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또는 이제 예술가를 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이제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리 싸움과 감투 싸움으로 이런 불협화음을 있다 보니까 양산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에 이제 공문을 보냈지 양산예총에. 네. 그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 자정 노력이나 회복하는 어떤 그 정도를 봐서 예. 다시 한번 그 예산 지원 문제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양산 이제 예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는 이제 보조금 사태를 계기로 이번에 이제 양산에서 이런 일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특히 사회단체 중에서 예술단체가 그 굉장히 이런 그 적폐들이 숨겨져 있던 적폐들이 이번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예. 뭐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은데 사실은 그 단체 회장이 그 실질적인 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이 그 단체 회장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무슨 뭐 기관 단체장이나 뭐 어떤 이런 데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터졌는데 저는 첫째는 예총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양산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지역에서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면은 뭐 지원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사실 뭐 관청이 예술가 집단을 이해 못하는 건지 예술가 집단이 행정을 이해 못하는 건지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는데 거창국제연극제도 좀 이런 사태로 빚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양측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거창 연극제 파문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거 조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1983년도에 지역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극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한 1998년부터 아주 최근까지 국제 행사로 거창에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오다가 네. 감사에서 이제 부적절한 예산 이 양상이 똑같아요. 양산하고 예. 형태가 똑같은데 감사의 지적을 받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 내부 비리, 그다음에 주최 측 안에서 내분 일어난 이 모든 게 거의 흡사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굉장히 유명한 축제였다가 전국 축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F를 받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거창 뭐 심지어 이제 축제가 갈라집니다. 거창한 국제연극제, 그다음에 거창 국제연극제. 네. 너무 웃기잖아요.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 작년에 5억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대로 행사가 되겠어요. 대폭 축소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텐데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난 2월달에 대의원회의 거쳐서 그 회장 선거를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빠져나가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저도 지방 보조금 심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 보조금 심사할 때 일단 목적이 중요해요. 예. 여기는 분명히 양산애총은 시의 문화예술 창달, 그다음에 문화예술 발전, 그다음에 시민의 문화 향유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지금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그 예산을 반감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예산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예를 들면 회원이 1,000명이다. 1,000명인데 뭐 1인당 하루에 뭐 식비 얼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양산 예총처럼 예를 들어 한 절반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뭐 1억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 산술 계산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뭐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 행정의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양산시가 사실은 그 내부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주 작은 개별 사업 각 지부에서 하는 작은 개별 사업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엄벌에 처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네.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재수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빨리 봉합이 안 되고 계속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칫하면 이게 또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는 그걸 잃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산시가 떠맡아서 하게 되면 네. 이런 문화 어떤 행사나 축제를 시가 이게 주체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창조적인 힘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관리 감독을 양산시에서 하게 된다면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제3의 집단,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감독을 하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양산시에서는 이제 중재를 잘해서 그 애촉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양산 예총의 본 목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마산권인 마산하포구와 마산회원구의 불법 주정차,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특히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현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창원 안에서도 특히나 마산하포구와 마산회원구의 불법 주정차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마산해운구 합성동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 24시간 단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아예 그냥 주차장처럼 아예 쭉 돼 있고 하포구의 창동 315대로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편도 3차선은 아예 그냥 거기도 주차장처럼. 근데 그걸 감시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아무튼. 그리고 뭐 차로마다 이제 이게 빼곡히 있는데 그게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이제 다반사고. 그다음에 이제 하포구는 좀 그 중에서도 심한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주차가 돼 있고 그럼 애들이 계속 도로로 밀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안전에 그냥 단순히 주민 민원 또는 불편함 차원을 넘어서 안전의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다가 또 차를 대놓으면 이렇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할 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안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산 지역이 특히 마산 지역이 이제 불법 주정차지 아주 고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가장 큰 이유가 견인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10년째 10년째 견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견인 대행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이후로 시에서 이제 충분히 해결을 못 해가지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지만. 뭐 예를 들면 견인 못해도 그냥 스티커 밟아오고 CCTV 카메라로 단속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좀 다른가 봐요. 4만 원 정도야 뭐 내가 급하면 내고 네. 이런 게 있고 견인은 뭐 요즘 분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네.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제 새 가슴은 아예 그 불법 주차하기가 참 힘든데 네. 요즘은 좀 중심부에서 그냥 4만 원 내고 내 볼일 봐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을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걸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견인을 하게 되면 추가로 견인 보관비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네. 강력한 제재가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부재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 정책이. 네. 사실 4만 원이라고 하면 저한테도 참 큰 돈으로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뭐 사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창원만의 문제가 아닌데 마산권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견인 문제 때문입니까?
네, 이 마산의 주차 문제는 그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예. 견인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차를 견인한다는 뭐 이런 그 한 단면을 놓고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견인 이전에 교통 질서에 대한 시민의 수익은 어떤지, 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 네. 또 교통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을 먼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창원시는 이제 견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억 8천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이제 이런 예산을 제출했는데 네. 시의원들이 이제 이것을 예산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한 예산도 아니다. 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결국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지난해 창원에 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집계 자료를 보니까 창원 의창구의 경우나 마산 하포구 회원구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독 지금 마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 근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쪽 의창구도 그 안 좋은데 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나올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상황은 주차가 열악한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네. 마산 쪽에는 견인 업체가 지금 없다는 10년째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또 이게 그 뭐라 그러냐, 입찰이 안 되고 계속 견인 업체를 구하지도 못했고, 예. 또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네. 민원이 끊임없이 견인을 좀 해가라, 강력하게. 특히 이제 우리 일반 업무 지역이나 상업지구에 주차돼 있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것까지 견인해가 하면 거기서 또 상인들이 민원을 넣거든요.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제가 아까 말한 안전 문제가 되는 거,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교차로, 또 버스 정류장, 애들 통학로, 이런 부분은 견인을 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 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올해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과태료 4만 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증명이 좀 된 것 같아요. 좀 의외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인데, 마산만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시민들한테 민원이 폭주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 창원은 뭐 똑같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창원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견인 조치의 건수를 봤을 때 창원 의창구는 2천여 건, 지난해만 해도 성산구는 8천여 건을 견인을 해갔는데 네. 이렇게 견인 조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음에도 시의원들이 삭감한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의원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산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견인에 따른 민원이 아마 시의원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예. 결국 시의원들은 이제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표가 이제 어디에 많은지를 따져서 아마 시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견인소 설치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 면적을 더 늘린 이후에 견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의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은 선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뭐 시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고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 견인이 되면 다시 차를 돌려받기 위한 비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예산까지 삭감하는 시의원들의 입장 이해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볼모로 잡은 거예요. 네. 주차장을 먼저 해결을 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뭐 제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최근에 창원시나 경남도나 네. 다 지속 가능한 도시, 보행 친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주차장을 막 이렇게
공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면으로 네. 위배되잖아요. 그 도시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는 측면도 있고 당장의 예산이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주차장부터 내놔라 그러면 우리 저걸 예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볼모로 잡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차제에 더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스마트 시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 개념이 도시 근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씌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코펜하겐에 가면 이지파크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를 딱 찍으면 그 장소로 얘가 가주는 게 아니라 그 장소 근처에 주차가 빈 곳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네. 내리면 이 주차장에서 걸어서 내 약속 장소까지 몇 분 이렇게 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운행 시간도 줄기 때문에 도시 안에 배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단순히 두 개, 견인업체 선정하냐 마냐, 공용주차장 하냐 마냐 이 단순히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더 넓게 오히려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견인이 먼저냐, 주차 공간 확보가 먼저냐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견인 조치를 무작정 미루는 건 또 네. 힘든 일이잖아요. 시민들의 주장이나 또 행정관청의 어려움 그리고 시의원들도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자기의 편의주의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해가 충돌할 때는 결국은 민주적인 절차, 공적인 절차, 공익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저는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인 조치까지 하는 문제 이면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위험한 사항을 어떻게 미리 예견하고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10년간의 견인소 문제가 풀린다 해도 네. 당장의 주차 문제는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산은 특히 구시가지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차 문제는 결국 끝이 없는데 문제는 그래서 불법 주차 정차는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떤 위법한 그런 어떤 행동이다라는 네. 것을 시민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구민들과 구청이나 시민들이 모두가 상생하고 소통해서 서로 그 협치하는 방향에서 민주적인 어떤 그 교통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차 면수 한 30-40대만 있더라도 그런 견인장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는 건 지속 가능한 도시에 계속 차를 몰고 들어오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곳곳에 빈 곳을 찾아주는 그런 것들 같이 연구를 하고 특히 지자체하고 시의회에서는 이게 땜빵식 정책 말고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데 로드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향후 5년 사이에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몇 대인데 몇 프로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사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청사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 한 72%, 75%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 부족한 양을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해보면 학교나 공공시설에 운동장이나 열린 주차장 퇴근한 이후에 거기를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안지, 나대지, 개인 소유지는 이렇게 그 주차장으로 쓰게 하면 그 토지세를 조금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 조성할 때 보조금 주는 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복합 상업지역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해야 되고 최근에 4월 달에 주민신고제 주차 잘못하면 그게 효과가 엄청 좋나 봐요. 그것도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창원시의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있어 주차 공간 확보와 견인 조치 둘 중 무엇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처벌을 떠나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안전한 창원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